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내사주에 나타난 남편 덕, 아내 덕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오행이 가장 우선이죠. 사주는 기본적으로 이 오행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목오행이면 그죠. 목생화, 나무를 태워 가지고 불을 일으키죠, 그죠. 나무가 자기 자신을 좀 희생해 가지고 불을 살리는 그런 기운이니까, 이렇게 나무가 불을 살리는 기운이니까 목생화, 요 경우가 목생화죠, 그죠. 그 다음에 화생토로, 불은 자기가 탐으로써 뭡니까, 재가 생기니까 땅을 비옥하게 하죠, 그죠. 여기 화생토, 그죠. 흙에서 금이 생성되죠. 토생금, 돌이나 쇠에서 맑은 물이 생기죠, 그죠. 금생수, 물이 나무의 영양분을 공급해 가지고 나무를 살리니까 수생목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관계 잘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무는 어떻습니까? 땅에다가 뿌리를 봐 가지고 땅을 좀 황폐하게 만들죠, 그죠. 영양분을 섭취해 가지고 땅을 좀 황폐하게 만드니까 목극토라고 그럽니다. 목극토. 그 나무는 어떻습니까? 건강목으로 도끼나 톱으로 나무를 잘라 가지고 목재로 사용하죠, 그죠. 그 나무를 극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수는 어떻습니까? 수극화로 불을 끄죠, 그죠. 또 불은 화극금으로 쇠를 녹이고요. 또 쇠는 나무를 자르는 그런 역할이니까 금강목. 이런 식으로 오행의 상생상극도는 반드시 좀 알아야 다음 설명을 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신이 되어 있죠, 그죠. 내 몸이란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이, 목이면은 나 자신하고 오행이 같고 음양도 같으면은 비견, 그죠. 오행은 같고 음양이 틀리면은 겁재가 됩니다. 내가 생하는 오행, 목생화죠, 그죠. 화오행 중에서 나하고 음양이 같으면은 식신, 음양이 다르면은 상관.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오행, 목극토죠. 토오행 중에서 나하고 음양이 같으면은 편재, 음양이 다르면은 정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오행, 금극목이죠. 나무를 자르는 금극목이니까 금오행 중에서 나하고 음양이 같으면은 편관, 그죠. 나하고 음양이 다르면은 정관. 나를 생하는 오행, 수생목이죠. 물 중에서 나하고 음양이 같으면은 편인, 음양이 다르면은 정인으로 봅니다. 요 기본적인 상생상극도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나하고 음양도 같고 오행도 같으면 비견, 오행이 같지만 음양이 다르면은 겁재, 내가 생하는 오행, 화오행 중에서 음양도 같으면은 식신, 음양이 다르면은 상관, 그죠. 내가 극하는 오행, 토오행 중에서 음양이 같으면은 편재, 음양이 다르면은 정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다르면은 정관, 음양이 같으면 편관이 되고요. 나를 생하는 오행, 수오행 중에서 음양이 같으면은 편인, 음양이 다르면은 정인이 됩니다. 비견 같은 경우에는 형제, 자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겁재는 누이나 오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신상관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극하는 오행, 남자분들 같으면은 편재 정재는 아내가 되겠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모가 됩니다. 시모, 시어머니죠. 그 다음에 남녀 공통으로 부친이 해당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를 극하는 오행, 편관 정관은 남자분들 같으면은 자녀가 되겠고요. 여자분들은 남편이 해당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오행, 나를 생하는 오행은 남녀 공통으로 모친에 해당된다 보시면 될 거고, 여기 정인, 여기 정관, 여기 정재, 여기 상관, 여기 겁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음양이 다른 경우죠. 일간과 음양이 다르면은 한마디로 조화가 되면은 이야기죠. 음양이 조화되면은 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음양이 일간과 같으면은 정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사주의 가장 기본입니다. 사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음양 오행을 해석하는 걸로 끝이 난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행의 상생상극도 이제 보셨고요. 요 상생상극에 따른 육친관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육친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내가 생하는 오행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화가 되겠고요.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조부하고 조모는 확장적인 개념이니까 아직 모르셔도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오행,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되겠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모, 남녀 공통으로 부친이 해당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극하는 오행은 남자분들은 자녀가 되겠고요. 여자분들은 남편이 되겠다. 그 다음에 나를 생하는 오행, 나를 낳아주신 분은 남녀 공통으로 모친이 되겠다. 저분은 모르셔도 된다고 그랬죠. 아직은. 그런 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내가 생하는 오행, 여기 식신과 상관이죠. 그죠? 이렇게 식신과 상관인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정화라면 화생토로 생하는 오행은 토오행이죠. 그죠? 이렇게 토오행, 토오행이 되겠고, 내가 극하는 오행, 화극금이죠. 그죠? 자, 금오행, 여기 금오행이 아내나 시모, 정제나 편제가 해당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를 극하는 오행, 내가 화니까 수죠. 그죠? 이렇게 수오행이 수극화로 나를 극하는 오행이니까 극하는 오행은 편관과 정관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나를 낳아주신 분은 모친이니까 정인과 편인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생하는 오행 식신과 상관 중에서 그 음양이 같으면은 식신, 그죠? 음양이 다르면은 상관. 내가 극하는 오행 화극금이죠. 금오행 중에서 음양이 같으면은 편제, 음양이 다르면은 정제, 그죠? 나를 극하는 오행 정관과 편관 중에서 음양이 같으면은 편관, 음양이 다르면은 정관. 나를 낳아주신 분 모친 중에서 음양이 같으면은 편인, 음양이 다르면은 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떻습니까? 요 뒤에 거는 전부 다 음양이 다른 경우죠. 그죠? 이렇게 음양이 다른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간하고 음양이 조화되니까, 내가 양이면은 상대편은 음이라는 이야기죠. 음양이 조화되면은 정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명조를 놓고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부부간의 인연과 정득 관계를 나타내니까요. 부부간에는 뭐 돌았으면 남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부부간에는 항시 서로 마주보고 함께 해야 부부 생활이 유지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부간에 인연이 있으려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내가 화오행이면은 이렇게 나를 극하는 오행이니까, 자, 수극화죠. 그죠? 수극화니까 임수하고 개수가 되겠죠. 그죠? 남편이 될 수 있는 거는 임수, 개수, 그죠? 여기는 해수하고 자수가 해당되겠고요. 여기는 역시 임수하고 개수가 해당되겠죠. 요런 정도 자리에 위치해야만이 부부간에 기본적으로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자수는 해당 안 되죠. 그죠? 정자라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니까요. 여기 정해일주, 그죠? 정해일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임 한목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 정계가 되는 부분에서 남편이 해당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임수가 오는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월간에 이렇게 임수가 오는 경우입니다. 월간에 이렇게 임수가 오게 되면은, 자,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일간하고 이렇게 옆자리 있죠. 그죠? 부부간에 이렇게 인연이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부부간에 서로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로 극이나 합이 가능한, 서로 극관계니까, 극관계 육친이니까 서로 극이 가능한 옆자리나 아랫자리 위치해야만이 부부간에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수가 오다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옆에 와 있으니까 당연히 인연이 있죠. 그죠? 여기는 인연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는 음하죠. 그죠? 여기는 음하고 여기는 양수니까 음양이 조화되니까 부부간에 정도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가 연주죠. 그죠? 여기가 연주, 여기가 월주, 여기가 일주, 여기가 시주니까 연주는 조상궁이라고 그랬죠. 그죠? 조상궁. 여기는 부모 형제궁입니다. 그죠? 부모 형제궁.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 자신하고 배우자. 여기는 자녀궁이죠. 여기는 자기보다 윗자리잖아요. 그죠? 윗자리에 이렇게 있는 경우다 보니까 부부간에 인연도 있고 정도 있지만은 남편이, 여기가 남편이죠. 그죠? 임수니까. 정관이잖아요. 그죠? 남편이 아내를 좀 간섭하고 통제하는, 자, 그런 경향도 좀 생기고 좀 연상의 의미도 좀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에 오는 그런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죠. 시간에 오는 경우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정임합이 되죠. 그죠? 바로 옆자리에 와 있으니까 부부간에 인연이 있다 볼 수 있겠고, 또 이렇게 음양이 조화되죠. 그죠?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음하니까 음양이 조화되니까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정임합이 되죠. 그죠? 정임합이 되니까 인연은 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좋은 부부 관계인데, 요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식궁에 와 있잖아요. 그죠? 일가는 자기 자신이 여기 있는데 남편이 아랫자리에 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럴 때는 좀 각군을 쥐고 남편을 좀 통제하거나 간섭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여기가 노년기다 보니까 만혼의 의미도, 늦게 결혼하는 그런 의미도 좀 포함된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치에 오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서로 향하고 있죠. 그죠? 남편이 아랫자리에 와 있고 아내가 천간에 와 있어 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좀 받드는 그런 모양새죠. 그죠? 이럴 때는 아내가 좀 주도권을 쥐는 그런 형태를 좀 띌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 정화하고, 그죠? 여기 정화하고, 여기 임수가, 여기가 중기, 여기가 정기입니다. 이렇게 정임합이죠. 그죠? 여기는 밖으로 드러난 정화고요. 여기는 숨어있는 임수입니다. 그죠? 이럴 때는 명암합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밖으로 드러나 있고 하나는 숨어있는 합이다. 그 명암합이 되니까 이럴 때는 부부간의 정은 상당히 있지만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합이다 보니까 인연은 조금 쉽게 깨질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운에서 사화가 오면은 이렇게 사회충으로 이 해수가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인목이 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의 합목이죠. 그죠? 인의 합으로 해가지고 합으로 빠져버리니까 역시 남편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 경우하고 요 경우, 이렇게 임수가 온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수가 온 경우 따로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명합합이라 가지고 제가 정도 있고 부부간 인연도 대단하지만은 인연이 좀 쉽게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임합이 되니까 정임합목이죠. 그죠? 자, 목오행으로 바뀌는 기운을 가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는 사주의 주체니까 정임합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목오행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자가 남편한테 시집을 오게 되면은,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출가 외인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다르게 취급했죠. 그죠? 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화가 임수집에 시집을 왔다면은 임시 가문의 사람인데,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정화가 자신의 성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화가 옛날의 정화는 아니죠. 그죠? 근본적인 속성은 다 바뀌었지만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화는 정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수도 마찬가지로 목오행의 성향을 가지고, 이 정화도 목오행의 성향을 가지되, 임수는 임수로서 활동을 하고 또 정화는 정화로서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밖에서 또 다른 임수가 오더라도 정임한목으로 목오행으로 바뀐 의미가 되니까 이 정화가 이 임수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대신 임수가 오면 목오행으로 바뀐 의미니까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정도로 해석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천간에서 이렇게 합의되면은 부부간의 인연이 커가지고 쉽게 외부 작용이 해가지고 인연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지에 이렇게 온 경우에는 인연과 정이 참 대단하지만은 이렇게 외부의 충격이 해가지고 인연이 바뀔 수는 있겠다. 이런 정도로 차이를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정화 대신에, 그죠? 여기 정화 대신에 음양이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정화 대신에 병화가 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여자 자신이 병화일 때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병임충이 되니까 수국화죠. 그죠? 정관은 어떻습니까? 윗자리에 있더라도 아내를 간섭하고 통제하더라도 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아니면은 아내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간섭하고 통제하고 한마디로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보호를 하게 되는데, 현관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좀 물리적인 아니면 폭력적인 불법적인 그런 통제가 좀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남편이 오게 되면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살아나기가 조금 힘들다, 상당히 인연이 쉽게 바뀔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수가 여기 와도 거의 같은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병화 밑에 어떻습니까? 여기는 오면은 자수밖에 못 오죠. 그죠? 자수밖에 못 오니까 요 자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넣어보기를 할까요? 요게 나 자신이고 요게 남편이죠. 그죠? 남편인데 여기는 양화죠. 양화. 여기는 음수입니다. 그죠? 음수니까 이렇게 음양이 좋아되니까 정이 있죠. 정이 있고 부부간에 한 지붕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당연히 인연도 있습니다. 인연도 있는데 여기 병화하고 여기 개수가 합이 안 되죠. 그죠?
정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명암합이 되는데, 그죠? 여기는 명암합이 안 되죠. 병하고 개수하고는 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암합이 되지 않으니까 아까 경우보다는 좀 더 인연과 정, 덕이 좀 약할 수는 있겠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관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아까 봤던 명조입니다. 그죠? 이렇게 병임충이 되면은 남편이 아내를 계속 구박하는 경우가 돼가지고 둘이 함께 살기 힘들다 그랬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임목이 오면 어떻습니까? 임목이 오면은 이렇게 병임충을 하기 전에 동주한 지시를 항상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수생목으로 먼저 인목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병임충이 해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임충이 해소되니까 지금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던 거 좀 줄이고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수생목으로 생성된 재물은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남편 복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직접 명조를 하나 넣어놓고 보이는 게 좀 낫겠죠. 임수 밑에 이렇게 임목이 이렇게 와 있는 경우입니다. 부부간에 음양이 조화되지 않죠. 그죠? 여긴 양화고 여긴 양수죠. 그죠? 양수니까 음양이 조화되지 않으니까 부부간에 정은 좀 부족하다. 옆자리 와 있으니까 인연은 대단하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 갈등을 하다 보니까 함께 살기는 좀 힘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 보면은 아내가 도망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인목이 이렇게 오다 보면은 아내를 충하던 요 임수가 요 동주하던 지지를 먼저 본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수생목이잖아요. 그죠? 목오행을 먼저 보다 보니까 수생목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 목생화로 그 생성된 재물은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명조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를 남편 입장에서 살펴보시려면은 여기 일간 여기 있죠. 그죠? 요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일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남편 입장에서 일간을 이렇게 바꿔놓고 본다는 얘기죠. 자, 나 자신이 이렇게 임수인데 어떻습니까? 자, 수생목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식신이나 상관은 일간의 의지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라 가지고 일간의 활동이나 사업, 배려심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해 가지고 목생화로 생성된 재물은 나 자신 입장에서 봤을 때 재성이죠. 그죠? 편재, 큰 재물을 생성해 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명조니까 남편 복은 대단하다 볼 수 있겠죠. 그죠? 남편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충하던 거를 열심히 일해 가지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하니까 당연히 그 남편 덕이 있는 그런 명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명조하고 좀 비슷하게 여기 있지 않고, 그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아랫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병임충은 항상 존재하지만 어떻습니까? 생조도 임수가 쳐다보게 되니까 갈등 관계가 좀 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업이 좀 잘 되면은 두 사람이 해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보다는 이 경우가 조금 더 갈등 관계는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내사주에 나타난 남편 덕, 아내 덕 살펴보기로 했는데 그 남편 덕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아내 덕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보기로 합니다. 자기 자신이 여기 있으면, 그죠? 자기 자신을 생하는 거는 수하나 자녀가 해당되고, 자기 자신이 극하는 거는 아내나 시모, 부친이 해당된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극하는 거, 남자한테는 자녀, 여자한테는 남편이 해당되겠고, 자신을 생하는 거는 모친이다. 이런 거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견과 겁재, 나하고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도 같으면은 비견, 음양이 다르면은 겁재, 그 다음에 내가 생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같으면은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같으면은 편재, 음양이 다르면은 정재,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같으면은 병관, 음양이 다르면은 정관, 나를 생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같으면은 편인, 음양이 다르면은 정인, 이런 부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 일간하고 음양이 다르면은 기본적으로 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음양이 같으면은 정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부간에 그 인연이 있으려면은 일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배우자는 자, 일간 옆인 여기 월간이나 그다음 일지 여기 시간에 와야 부부간에 인연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부부간에 음양이 조화돼야만이 그 부부간에 정이 있다 볼 수 있겠고, 남편은 남편 역할, 아내는 아내 역할을 할 때 배우자 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는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가장 역할을 하는 게 남편의 의무다 볼 수 있겠고요. 아내는 그 대신에 가사와 자녀 양육이 기본적인 의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남편 역할을 할 때, 아내가 아내 역할을 할 때 배우자 복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배우자 운 내사주의 남편 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